뉴욕 유엔 본부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AI 시대를 이끌 최적의 문자를 찾는 프로젝트. 당연히 영어가 선정될 줄 알았죠. 아니면 중국어나 일본어 정도.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글이 1위를 차지한 거예요. 600년밖에 안 된 작은 나라의 문자가 말이죠. 중국 대표가 책상을 쾅 내리쳤어요. 말도 안 돼. 4000년 한자 역사를 무시하는 거야. 프랑스 대표도 벌떡 일어났죠. 프랑스어의 우아함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소. 회의장은 난장판이 되었어요. 각국 언어학자들이 소리치고 번역기는 과부하 걸리고. 그런데 한 사람만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바로 실리콘밸리에서 온 리차드 에반스. 20년간 영어만 연구해온 AI 전문가였죠. 그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죠. 우리가 찾던 미래는 이미 600년 전에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200명의 전문가들이 숨을 멈췄어요. 과연 리차드가 발견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차드 에반스입니다. 바로 그날 유엔 회의장에서 모든 걸 목격한 사람이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한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20년간 실리콘밸리에서 AI를 개발하면서 오직 영어만이 최고라고 믿어왔거든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아세요? 5년 전 구글에서 다국어 AI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한국 팀에서 한글 데이터 추가를 제안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작은 언어에 리소스 낭비할 필요 없어요. 영어면 충분하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저는 영어의 절대적 신봉자였어요. MIT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할 때부터 확신했죠. 영어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고. 26살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해서 첫 프로젝트가 자연어 처리였는데 영어 데이터만으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언어야. 그때부터 영어 AI 전도사가 됐죠. 15년간 영어 기반 AI만 연구했고 실리콘밸리에서 영어 AI의 아버지라는 별명까지 얻었어요. 제 사무실 벽에는 지금도 빌 게이츠가 써준 영어는 AI의 미래다라는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한글이요? 솔직히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작은 나라의 지역 문자 정도로 생각했죠.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왕 한 명이 책상에 앉아서 만든 인위적인 문자가 뭐가 대단해? 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언어는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하는 거라고 믿었거든요.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실에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에반스 씨, 인류 미래를 위한 혁신적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엔 그냥 또 다른 AI 학회 정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AI와 인간이 완전히 융합되는 미래를 대비해 최적의 문자 체계를 찾는다는 거였어요. 평가 기준도 혁신적이었습니다. AI 학습 효율성, 뇌파 인터페이스 호환성, 양자 컴퓨터 연동성, 우주통신 안정성까지. 당연히 영어가 압승이겠지?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영어만큼 AI에 최적화된 언어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날 유엔 회의장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제 20년 확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의장에는 195개국에서 온 언어학자와 AI 전문가 500명이 모여 있었어요. MIT 데이비드 리 박사가 발표를 시작했죠. 중국계 미국인인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어의 한계부터 지적했어요. 각 언어로 동일한 AI 모델을 훈련시킨 결과입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떠올랐는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한글 AI가 압도적 1위였습니다. 학습 속도도 정확도도 최고였어요. 영어는 한글보다 30% 이상 뒤처져 있었고 중국어와 일본어는 절반 수준에 불과했어요. 뭐라고? 한글이 영어보다 30% 이상 빠르다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20년간 쌓아온 모든 게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중국 대표가 벌떡 일어나서 테이블을 쳤어요. 조작이다. 한자 4000년 역사를 무시하는 거냐? 프랑스 대표도 프랑스어의 우아함을 무시할 수 있소. 라며 화를 냈죠.
하지만 데이비드 리 박사는 침착했어요. 나사와 유네스코에서도 독립 검증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터가 계속 나왔는데 모두 같은 결과였어요. 한글이 압도적 1위. 더 충격적인 건 양자 컴퓨터 실험이었어요. IBM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글 기반 양자 알고리즘이 영어보다 43% 빠른 연산 속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이 디지털 이진법과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국 대표단만은 전혀 놀라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예상한 결과라는 듯이 말이죠. 독일 대표가 항의했어요. 한글은 지역 문자 아니에요? 글로벌 통용성이 없잖아요. 그때 스탠퍼드 김사라 교수가 폭탄 선언을 했죠. 애플, 구글, 메타가 이미 한글 기반 AI 개발을 시작했어요. 비밀 프로젝트로 진행 중입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동료들이 저 몰래 한글을 연구하고 있었다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영어 절대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한글에 대해 미친 듯이 검색했습니다. 겨우 600년 된 문자가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15년간 실리콘밸리를 벗어난 적 없는 제가 말이에요. 구글 시절 동료였던 박준호가 지금 서울대 교수로 있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급하게 연락했죠. 준호야, 나 한국 가고 싶어. 한글 좀 배워보고 싶은데. 리차드, 너가 한글을? 세상에 무슨 일이야?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어요.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당황스러웠습니다. 모든 안내판이 너무나 체계적이었거든요.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20년간 연구해온 AI 패턴 인식 관점에서 보니 한글은 완전히 다른 구조였어요. 영어처럼 일렬로 나열되는 게 아니라 블록처럼 조립되는 거였죠. 공항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어렵나요? 어려워요? 저희 조카는 4살인데 벌써 동화책 읽어요. 외국분이시면 하루면 기본은 배우실 것 같은데요. 하루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일본어 히라가하나 익히는데 일주일 걸렸는데 말이죠. 박준호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리차드, 정말 왔구나. 한글 배우러 온 AI 전문가라니 정말 상상도 못했어. 택시에서 서울 시내로 가며 창밖을 봤어요. 맥도날드, 스타벅스, 삼성전자. 신기하게도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음소가 같은 모양으로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이게 문자가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데? 제 엔지니어 본능이 발동했어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너답다. 역시 코더는 달라. 한글은 정말 코딩 같아. 서울대 연구실에 도착해서 첫 수업이 시작됐어요. 준호가 칠판에 한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세계 유일하게 제작자와 제작 연도를 정확히 아는 문자야. 1443년 세종대왕이 만들었지. 왕이 직접 만들었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세종대왕은 그냥 왕이 아니었어. 과학자였지. 준호가 설명했어요. 인간의 발성기관을 직접 관찰해서 글자를 만들었거든. 준호가 제 앞에서 시범을 보였어요. 미음을 보자. 입술을 다무는 모양이야. 실제로 입술을 다물며 음소리를 냈죠.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고 혀 위치를 보여주며 느소리를 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언어학이 아니라 해부학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시스템화야. 기역, 키읔, 쌍기역을 봐. 같은 발음 위치인데 획을 더하면 거센 소리, 겹치면 된 소리가 돼. 30분 만에 자음 14개 원리를 이해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뭘 해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성격인데 한글은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이제 모음이야. 천지인 원리로 만들어졌어. 준호가 계속 설명했어요. 은은 땅, 평평한 지평선이지. 이는 사람, 곧게 선 모습이야. 동그라미는 하늘, 둥근 태양을 뜻해.
1시간이 지나자 24개 글자 원리가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600년 전에 설계된 완벽한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준호가 제안했어요. 한글의 진짜 힘을 보여줄 곳이 있어. 서울 동대문 시장 가보자. 거기서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한글을 쓰는지 볼 수 있을 거야. 지하철을 타고 동대문으로 향했어요. 시장에 도착하니 온갖 상품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인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준호가 한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셨죠. 할머니, 스마트폰은 언제부터 쓰세요? 아이고, 손자가 사줘서 배웠지. 하루 만에 글자 익히고 메시지 보내고 그러더라.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정말 하루 만에요? 그럼. 한글이 얼마나 쉬운데. 이것 봐라.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타이핑하셨어요. 민수야, 할매가 생선 사왔다. 집에 와서 먹어라. 굵직한 손가락으로 또박또박 쳐내시는 모습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구글에서 만났던 박사급 엔지니어들도 새로운 코딩 언어 익히는데 몇 주는 걸렸는데 말이죠. 옆에 있던 동남아 사람으로 보이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도 한 달 만에 다 배웠어요. 제 나라 언어보다 훨씬 쉬워요. 성조 변화 없이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니까요. 그때 한 청년이 메뉴판을 읽고 있었어요. 발달장애가 있어 보였는데도 또박또박 읽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6,000원, 된장찌개 5,000원, 순두부찌개. 청년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글 읽는 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한글은 금방 배우더라고요. 규칙이 단순하고 예외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15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봤지만 이렇게 접근성이 높은 시스템은 처음이었어요. 시장 한쪽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글 간판을 보며 신기해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온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60년 넘게 언어학을 공부했는데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는 처음 봐요. 마치 수학 공식 같아. 시장을 나오며 준호에게 물었어요. 이게 정말 6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야? 응. 그것도 왕 한 명이 백성들을 위해서 말이야.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실리콘밸리에서 추구해온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600년 전에 한글로 완성되어 있었다는 걸 말이죠. 서울로 돌아와서 삼성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준호가 연결해준 박민수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한글이 디지털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보여드릴게요. 반도체 설계도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영어 주석과 한글 주석을 비교해 보였죠. 영어로는 고속 처리를 위한 첨단 메모리 컨트롤러 유닛입니다 라고 길게 써야 할 문장을 한글로는 고속 처리용 메모리 제어부라고 간단히 표현할 수 있었어요. 한글이 65% 짧아요. 같은 정보를 훨씬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제가 놀란 건 그 다음이었어요. AI 칩 분석실에서 더 충격적인 실험을 봤습니다. AI가 한글 명령어를 처리할 때와 영어 명령어를 처리할 때 속도를 비교했어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글 처리 속도가 영어보다 38% 빨랐어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한글의 자음 모음 조합이 컴퓨터 이진법과 완벽 매칭되거든요. 기억 플러스 아는 가가 되는 것처럼 0 플러스 1은 10이 되는 거죠. 이건 제가 15년간 못 본 거였어요. 음성인식 실험실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를 봤습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해 봤어요. 한글로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인식률이 98% 이상이었어요. 영어로 날씨가 정말 좋다는 같은 뜻을 말했을 때는 86% 정도에 그쳤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한글은 표기와 발음이 거의 일치해요. 영어는 같은 철자가 여러 소리로 나잖아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실험실에서는 제 뇌파를 직접 측정했어요. 한글과 영어로 각각 생각해봤습니다. 놀라워요. 한글로 생각할 때 뇌의 언어 처리 영역이 45%덜 활성화돼요. 더 적은 에너지로 더 정확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15년간 추구해온 효율적인 인간과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바로 한글이었던 거예요.
카이스트에서는 더욱 미래적인 실험을 받습니다. 양자 컴퓨터와 한글의 조합이었어요. 한글의 조합 원리가 양자 중첩과 비슷해요. 자음과 모음이 얽혀서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것처럼 양자 비트들도 얽혀서 새로운 계산을 하죠.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카이스트 AI 감정인식 실험실은 공상과학 영화 같았어요. 박지현 교수가 놀라운 실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AI가 각 언어로 인간의 감정을 얼마나 정확히 인식하는지 테스트했어요.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한글 AI가 95% 가까운 정확도로 압도적 1위였어요. 영어는 78%, 중국어는 73% 정도였습니다. 한글이 압도적이네요. 이유가 뭔가요? 한글의 의성어, 의태어 시스템 때문이에요. 박 교수가 예시를 들어줬어요. 웃음소리만 해도 까르르, 깔깔깔, 키득키득. 각각 다른 웃음의 종류와 강도를 정확히 구별해서 표현해요. 빗소리는 주룩주룩, 추적추적, 보슬보슬. 모두 다른 패턴이죠. 실제로 테스트해봤어요. 제가 슬프다라고 말했을 때와 슬프다라고 말했을 때 AI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런 미세한 감정 차이까지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AI 학습에 최적이에요.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센터도 방문했어요. 김영호 선생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한글 점자는 3일 만에 기초를 익혔어요. 영어 점자는 3개월 걸렸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어 있어서 점자 표현이 훨씬 간단해요.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달라서 복잡하거든요. 발달장애인 교육센터에서 만난 정우는 8살 아이였어요. 책을 읽어주는데 너무 또박또박 읽어서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발달장애 아이들이 한글을 영어보다 5배 빠르게 습득해요. 규칙이 일관되고 예외가 거의 없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생각했어요. 제가 15년간 실리콘밸리에서 꿈꿔온 모든 사람을 위한 기술이 이미 600년 전에 완성되어 있었다는 걸 말이죠.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을 봤을 때 엔지니어인 제가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박물관장이 설명해줬어요. 세종대왕은 당시 세계 모든 문자를 연구하셨어요. 중국 한자, 인도 산스크리트, 몽골 파스파 문자까지 모두 분석하셨죠. 나란말싸미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해설사가 읽어주는 훈민정음 서문을 들으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 뜻을 펼쳐 말하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이건 단순한 문자 창제가 아니었어요. 완벽한 소통 시스템을 설계한 거였죠. 전시된 발성기관 해부도를 보며 놀랐어요. 600년 전에 이런 과학적 분석이 가능했다니. 세종대왕은 직접 입, 혀, 목구멍의 모양을 관찰해서 글자로 만드셨어요. 세계 문자 비교표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은 학습 기간이 1주에서 2주에 불과했어요. 영어는 2년에서 3년, 중국어는 무려 6년에서 8년이나 걸렸습니다. 표기 효율과 정보 압축률에서도 한글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이게 정말 600년 전 결과물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서 훈민정음이라고 불렀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죠. 그날 밤 호텔에서 실리콘밸리 동료들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영어가 AI의 미래가 아니라 한글이 미래예요. 600년 전 한국 왕이 이미 완벽한 디지털 언어를 설계해 놨더군요. 다음 날 아침부터 답장들이 쏟아졌어요. 구글 동료, 애플 친구들, MIT 교수들까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그 순간 확신했어요. 제가 발견한 진실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걸 말이죠. UN 회의장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살벌했어요. 각국 대표들이 마지막 공방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가 열변을 토했어요. 한자 문명권 16억 인구를 무시할 순 없습니다. 일본 대표도 가세했죠. 일본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파워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러시아 대표가 일어섰어요. 키릴 문자는 우주개발 역사와 함께했어요. 아랍 대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랍어는 중동 아프리카 12억 명이 사용해요.
그런데 이때 나사 데이비드 콜린스 우주비행사가 조용히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우주비행사의 권위는 무시할 수 없었죠. 저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7개월 생활했습니다. 다국어 인터페이스 실험을 직접 해봤어요. 화면에 우주정거장 영상이 떠올랐어요. 콜린스가 각 언어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글이 압도적으로 빨랐어요. 42% 빠른 속도였습니다. 우주에서는 1초가 생명이거든요. 무중력에서 손가락 움직임이 제한될 때도 한글이 가장 정확했습니다. 이어서 아프리카 카밀라 은디아예의 증언이 나왔어요. 세네갈 문맹률 76% 마을에서 한글 교육을 했어요. 한 달 만에 34%로 급감했습니다. 화면에 아프리카 아이들이 한글 쓰는 영상이 나왔어요. 제 이름은 아마두예요. 한글 배워서 편지 쓸 수 있어요. 인도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델리 빈민가에서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힌디어보다 3배 빠르게 배웠어요. 중동, 남미, 동남아시아 대표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모두 한글의 효과를 증언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역사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일어섰어요. 회의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20년간 영어만 연구해온 리차드 에반스입니다. 한 주 전까지만 해도 한글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직접 확인해본 결과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찾던 미래는 이미 600년 전에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선언했어요.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95개국 대표들이 하나씩 투표했어요. 아프리카 54개국 중 52개국이 한글에 투표했어요. 아시아 47개국 중 44개국이 한글을 선택했습니다. 유럽도 과반이 한글에 표를 던졌어요.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195표 중 147표. 한글이 인류 미래 문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어요. 박수와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20년 신념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확신이 생겼어요. 최민아 외교관이 단상에 올랐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지자 그녀가 역사적 선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글을 인류 공동자산으로 선언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전 세계에 1,000개의 한글 교육원을 설립하겠습니다. 무상교재와 2만 명의 교사를 파견할 것입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떠올랐어요.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곳곳에 교육원 위치가 표시되었습니다. 1조 원의 문맹퇴치 기금도 조성합니다. 가난한 나라 아이들이 무료로 한글을 배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한 나라가 자신들의 보물을 온 인류에게 선물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세종대왕께서 600년 전 꿈꾸셨던 세상이 이제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문해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도 같은 기적이 벌어지고 있어요. MIT에서는 한글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 한 코드를 개발하고 있어요. 기존보다 40% 빠른 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애플과 삼성이 공동으로 한글 최적화 키보드를 만들고 있어요. 24개 키만으로 모든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혁신적 설계라고 하네요. 저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실리콘밸리로 돌아가서 네오마인드를 한글 AI 전문 회사로 전환했습니다. 구글 출신 동료들이 하나둘 합류했어요. 스탠퍼드와 MIT에서 한글 강의를 시작했어요. 첫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인류의 미래입니다. 600년 전 한국 왕이 우리보다 앞서 완벽한 디지털 언어를 설계해놨어요. 처음엔 의심하던 학생들이 점점 변했어요. MIT 박사과정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글로 코딩하니까 버그가 81% 줄었어요. 하버드 언어학과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한글 21세기 인류 최고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유럽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옥스퍼드, 소르본, 하이델베르크의 한글 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서 한글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세계 주요 학술지들이 한글 논문 게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 걸린 영어는 AI의 미래다 액자도 바꿨어요. 이제는 세종대왕 사진과 함께 한글은 인류의 미래라고 써 있습니다. 지난주 광화문 광장을 지나다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세계 각국 아이들이 한글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600년 전 훈민정음 서문을 노래로 부르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부르는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소말리아에서 온 파티마라는 10살 소녀가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말했어요. 한글 덕분에 의사가 되는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쓴 시가 한글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어요. 저희 마을에는 한글로 가르치는 학교도 생겼고요. 정말 고마워요, 세종대왕님. 그때 세종대왕 동상을 올려다봤어요. 석양빛이 동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600년 전 한 왕의 꿈이 드디어 전 인류의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한국만의 것이 아니에요. 평등과 사랑, 그리고 미래를 품은 인류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는 리차드 에반스입니다. 한때 영어 절대주의자였던 제가 이제는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구 곳곳에서 한글로 소통하는 사람들을 보며 확신합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이 마침내 온 인류를 하나로 만들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글, 그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600년을 앞서 설계된 완벽한 미래 언어였고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의 상징이었으며 인류애의 결정체였어요. 세종대왕의 꿈이 마침내 꽃 피운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저는 오늘도 한글의 무한한 가능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